자, 애플이 지금 매출과 관련해서 조금 부진한 그런 전망을 내놓으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그렇고요.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이런 영향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경제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데 그래서 1차 무역 합의 미국과 1차 무역 합의의 이행이 좀 어려울 거다라는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1차 합의 내용이었던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였죠.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과연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준 차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미국과 중국의 1차 무역 합의 이행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좀 미뤄질까요? 이거는 미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미뤄지는 건 사실인데 이제 미국과의 협의를 거치고 미뤄지느냐 아니면 그냥 중국 쪽에서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니까 미뤄지느냐 뭐 이 두 개의 그 선택일 것 같은데 지금 중국 측에서는 2천억 달러를 추가로 구매한다는 거는 사실상 너무 어려운 일이죠. 지금 사실 그 유동성을 지금 이렇게 나빠진 경제 풀기에도 사실 모자랄 수준인데 여기에 2천억을 구매하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경제사정 고려 안 하고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는 이게 불가항력 조항이 나오면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에 속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협의를 약간 미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중국 측 정부나 뭐 중국 측 뭐 이렇게 경제단체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트럼프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그냥은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측에서도 아마 그 미국산 제품 696개에 대한 뭐 이렇게 네. 관세 인하도 요구한 것도 어쩌면 약간 이런 화해의 제스처 비슷하게 우리도 이렇게 조금 한 걸음 더 양보하니까 너희들도 조금 뭘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럴 텐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그대로 강경하게 나가는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약간 이자를 주듯이 추가 뭐 2천억에서 조금 더 뭐 다른 농산물 쪽을 더 구매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한데 지금 대선을 생각해서도 트럼프 측에서 이거를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렇게 중국 쪽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이게 중국 쪽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뒤로 늦춰질 뿐이지 결국 하긴 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거를 수용하면서 자기들도 중국 경제를 걱정한다 이런 이미지도 이렇게 글로벌적하게 할 수도 있고 네. 이제 대선 이제 자기 지지파가 아닌 다른 반대파 입장에서도 약간 이거는 어느 정도 플러스 요소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중국에 대해 너무 강경한 자세로 나간다고 비판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저는 들어주긴 들어주되 아까 어느 정도의 약간 이자를 쳐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바로 1차 무역 합의의 그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가 이행되기는 좀 어려울 걸로 보인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미국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약간의 조건을 걸고 좀 미루지 않을까 이렇게 합의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코로나19가 정말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애플에서도 1분기 실적 전망 보고를 내놨는데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매출 부진을 피할 수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영향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미증시가 쉬어갔지만 이제 오늘은 개장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지금 사실 미국 증시를 견인해온 게 이제 IT 위주잖아요. 특히 네. 애플이 지금 시총 1위고 네, 애플과 그런 기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인텔 등등에서 이런 IT 위주로 지금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애플이 실적에 대해서 발표를 안 했어요. 처음에는 네. 뭐 아직 전망이 뭐 불확실하다 이런 발표를 안 하다가 이제 발표를 한 거잖아요. 이제 뭐 1, 4분기 이제 우리들의 예상한 만큼의 실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보통 이제 자사의 이런 전망을 내놓을 때는 되게 긍정적으로 내놓는 게 맞거든요. 사실은 뭐 시장의 이제 주주들의 그런 걸 생각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내놓는 편이 이거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안 좋은데 1, 4분기가 뭐 매출이 조금 달성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사실은 1, 4분기 매출은 이미 달성하기 너무 어려운 상태고 이런 거를 조금 완화해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저도 사실 그런 우려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안 좋다고 말할 정도면 사실은 훨씬 더 안 좋은 게 아닌가. 네, 지금 뭐
저희 나라 뭐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네. 중국에서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현대차도 뭐 와이어링 헤네스인가 이것 때문에도 지금 공장이 문을 닫았었고 네. 지금 또 뭐 크라이슬러 피아트 뭐 그쪽도 해외 공장 첫 문 닫은 뭐 사례가 또 생길 수도 있다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부품 조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지금 세계 제조업 뭐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니까 이제 실질적인 피해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우려 어떻게 될 것이다 우려가 나오다가 실제로 이제 공장이 닫으면서 이런 물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차질이 생기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이런 계속 발표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2월 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나 이제 3월 달에 나오는 경제 지표가 실질적으로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실물 경기에 타격을 입은 네. 지표들이 나올 걸로 예상돼서 지금 조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네. 그러게요. 지금 뭐 일단 애플이 좀 전망을 내놓은 것은 더 안 좋은 실적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그렇죠. 장치였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제 지표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1월, 2월을 거치면서 이 부분들이 반영된 실질적인 그런 지표들이 이제 곧 나올 텐데, 사실 오늘 발표가 되죠. 유로존의 경기 전망 지수. 가 예측치보다 훨씬 하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유럽과 미국의 이 제조업 PMI 지수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그에 앞서서 좀 이제 경기를 전망해 보는 수치죠. 그런 지수인데 이게 지금 안 좋게 나오면서 사실 그 실질적인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좀 네, 뻔해 그렇죠. 보이는데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파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데 지표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네, 네. 근데 진짜 중요한 지표는 그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그 ISM 제조업 지수 네.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한 4개월, 5개월 계속 상승 국면으로 이제 회복 국면으로 돌아오고 있을 때 지금 하필 이 코로나가 생겨서 조금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코로나는 그래도 계속 가는 이슈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일시적인 이슈로 봐야 되니까 일단은 경기는 아직은 회복 국면에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제 일시적인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2, 3월은 일단 실적은 안 좋겠죠. 이제 경제 지표는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거에 따른 뭐 주가의 하락 흐름이나 뭐 선물 뭐 이렇게 뭐 원유, 뭐 전기동 뭐 이런 쪽으로의 하락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일 것 같은데 그거는 길게 가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